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썬티학교 프로젝트의 황선홍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멀티미디어라는 것은 멀티이기 때문에 다중이라는 뜻이 있고요. 미디어라는 것은 매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우리나라 말로 다중 매체라고도 합니다. 자, 다중 매체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멀티미디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멀티미디어라는 것은 멀티라는 다중과 미디어라는 매체의 합성어로 다중 매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겠습니다. 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서 그래픽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등으로 이루어진 영상 매체들을 우리가 통합해서 멀티미디어 또는 다중 매체라고 하겠죠. 자, 이런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압축 기술이 필요합니다. 압축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받죠. 자, 화면에 보시면 멀티미디어의 4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별표 3개를 쳐주세요. 왜냐하면 멀티미디어 시험 문제 약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중에서 이 멀티미디어 특징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했을 때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멀티미디어는 인테그레이션, 즉 통합성을 갖고 있다. 두 번째, 디스로되어 있다. 세 번째, 쌍방향성이다. 마지막 네 번째, 선형이 아닙니다. 선형이 아닌 뭐다? 비선형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 4가지 특징이 되겠죠. 화면에 나오는 첫 번째 통합성이라는 것은 텍스트, 그래픽, 애니메이션,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여러 매체들을 통합한 것을 뭐라고 한다? 통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매체들을 하나로 통합했다라는 거죠. 디지털화라는 것은 데이터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뭘로 바꿨다? 디지털로 변환하여서 통합 처리했다. 디지털로 변환했기 때문에 무슨 화? 디지털하다는 거죠. 세 번째, 쌍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을 통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초월한다는 말 자체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전달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쌍방향성이다. 한쪽에서만 오직 데이터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았으면 내가 또 줄 수 있는 쌍방향성을 갖고 있고, 마지막 비선형. 이 부분이 선형이라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선형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맞았다고 하는데 선형이 아니라 뭐다? 비선형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일정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처리되면 뭐다? 선형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처리하는 게 바로 뭐다? 비순차, 즉 비선형을 의미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4가지 꼭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CD롬과 같은 저장 매체의 발달로서 멀티미디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은 멀티미디어를 생각하면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저장을 할 때 용량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저장 매체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멀티미디어도 함께 발달이 됐고요. 초고속 통신망 기술이 발달로, 즉 네트워크의 기술이 발달로 대량의 멀티미디어 정보가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 기술과 압축 기술과 같은 멀티미디어 처리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이미지나 동영상을 보다 작은 크기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멀티미디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멀티미디어 활용 분야를 보면 첫 번째,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우리가 약자로 VOD 들어갑니다. 우리 약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VOD라고 하죠. VOD라는 것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하지 않고 산속에 가서도 뉴스라든지 영화라든지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뉴스, 드라마, 영화, 게임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구축하여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여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미디어를 선택적으로 전송하는 양방향 서비스다. 내가 여러분들 등산을 좋아한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야외로 해외나 어디 야외로 떠나는 걸 좋아한다. 여행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영화나 비디오를 볼 수 있는 시스템.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니터를 보면서 음성과 영상을 보면서 하는 회의 시스템이죠. VCS라고 하는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가 아닌 버추얼 시대다. 그러니까 3차원 가상공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컴퓨터 그래픽과 시뮬레이션, 머리를 만다고요? 시뮬레이션이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가상 영상을 현실 세계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한 제반 기술. 이게 바로 뭐다? 가상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픽 데이터라는 것은 그래픽 데이터는 도형이나 그림과 같은 정지된 시각 이미지 중심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픽 표현 방식에 따라서 비트맵, 벡터 2가지 방식으로 구분한다라는 것을 별표를 쳐두셔야 되겠죠.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비트맵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점. 이 점으로 이루어지는 게 비트맵이에요. 점, 다른 말로 화소, 픽셀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화소나 픽셀. 벡터는 무엇입니까? 벡터는 직선과 도형, 즉 면 있죠. 면과 선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벡터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비트맵 방식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하면 어떻게 한다? 엘리어트 현상이라는 계단 현상, 즉 깨진다는 거예요. 글씨가 확대를 하면. 축소로 내놓으면 거리 차이가 안 나지만 확대했을 때 깨지는 게 바로 뭐되어 있는 비트맵이에요. 벡터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면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하건 축소를 하건 절대 깨지지 않는 게 벡터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비트맵 방식은 또한 고해상도를 표현하는데 어떤 해상도요? 굉장히 고해상도를 표현하는데 적합하지만 저장 용량이 상당히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보도 프로그램 시간에 배웠는데요. 윈도우 XP에서 그림판 있죠.
그림판에서 저장할 때의 기본적인 확장자가 뭐다? BMP였다 기억나시죠? BMP로 기본으로 저장을 하는데 이 BMP가 바로 뭐다? 비트맵 방식에 요한의 점의 방식이다. 알았죠? 단점은 이미지를 확대하면 각진, 계단 현상, 이걸 엘리어시 현상이라고 합니다. 계단 현상이 나타난다. 깨진다는 거죠. 파일 형식에서는 BMP, TIF, GIF, JPEG, 그리고 JPG, JPEG라는 거죠. PCS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용량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가로 픽셀 수 곱하기 세로 픽셀 수 곱하기 픽셀당 바이트의 수. 32비트다. 32비트면 바이트로 얼마요? 바이트로 3이죠. 3바이트. 4죠, 4? 4, 죄송합니다. 4바이트겠죠. 1바이트가 8비트니까요. 4, 8, 32, 그래서 4바이트다, 4바이트. 바이트 수를 곱한다는 겁니다. 비트 수 곱하는 거 아니에요. 자, 벡터는 직선과 도형으로 이용한 이미지를 구성을 하는데, 이미지를 확대, 축소시켜도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선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리고 얼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고해상도로 표현에 적합하지가 않고요. 파일 형식에서는 IR라는 것은 일러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암 만들 때 일반적으로 포토샵으로 만들게 되면 좀 약간 깨지는 현상이 가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WMF, CDR, ESP, DXF 등이 바로 벡터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파일 형식 안에 살펴보면 우선 BMP라는 것은 윈도우즈의 표준 비트맵 그래픽 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인트샵이라고 하는 거죠. 페인트. 윈도우즈에서 페인트. 뭔지 아시죠? 그죠? 페인트. 요 페인트. 즉, 그림판에서 저장할 때 확정되다. 압축이 되지 않아 용량이 굉장히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고해상도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BMP. BMP가 뭐니까요? 비트맵 방식이니까요. TIF라는 것은 TIFF라고도 쓰는데, 호환이 좋아서 그래픽 프로그램 간의 교환용으로 많이 씁니다. 교환용. GIF라는 것은 압축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인터넷 웹문서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8비트 컬러를 사용하여 256, 2의 8승까지입니다. 2의 8승. 28이 아니라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지 마시고 2의 8승은 얼마? 256까지. 이게 색깔이 몇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256까지 색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그림이죠? 그쵸? 요거죠. 움직이는 그림. GIF는 그림이긴 그림인데 움직이는 그림은 우리가 GIF 그림이라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림 뭐라고 한다? JPEG라고 했죠. JPG 아시죠? 그 내용입니다. 아래 나오는 내용이죠. 인터레이싱 기법을 지원을 하고요. 자, 무손실 압축을 사용하여 선명한 화질을 제공을 한다. 무손실 압축이라는 것은 압축을 시켰다가 압축을 해제하고 시켰다 해제하고 시켰다 해제하면 압축률이 손상이 돼서 손실 압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해상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런데 GIF는 무손실이라는 거예요. 전혀 손실이 없어요. 압축을 했다 풀었다 해도 결국은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JPG라는 것은 사진과 같은 선명한 정지 영상을 표현하기 위한 국제 표준으로 쓰고 있는 방식이 바로 여기 있는 JPG예요. 예전에 그 삼성 프린터기인가요? 뭐 프린터기에서 이런 전이 있었죠. 출력하기 전까지는 그전에 한 장에 JPG에 지나지 않았다는 문구가 있었나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JPG가 디카가 되는 거 찍으면 바로 뭘로 저장돼요? JPG로 저장되는 겁니다. 24비트 컬러를 사용해서 몇 개를 굉장히 많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677만 7216가지의 색으로 표현합니다. 2의 24승입니다. 2의 24승. 요거 이렇게 쓰지 마시고 2의 24승으로 표현해주세요. 24승. 굉장히 많이 표현할 수 있죠. 트루 컬러를 지원을 하고 압축률이 좋아 자료 전송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평균 25대 1의 압축률을 가지면 사용자가 임의로 압축률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손실 압축기법과 무손실 압축기법 모두 사용을 합니다. PCX라는 것은 윈도우 장비에서 제공하는 비트맵 그래픽 파일이다.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PCX는. 자, 여기서 중요하게 외워야 될 거는 BMP, GIF, JPG 요 세 개는 꼭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PNG라는 것은 GIF와 JPG의 장점만을 조합하여서 만든 파일 형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만 결합시켜 만들기 굉장히 좋겠죠. GIF가 갖고 있는 투명한 배경,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원하고 GIF의 높은 압축률을 지원을 하고 있다. 그쵸? 이게 바로 뭐다? PNG다. 그래서 PNG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명한 배경 그림 많이 사용을 하시죠. 요 그림, 요 화면에 보이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이 바로 PNG 그림입니다. PNG. 배경이 없죠. 투명하기 때문에. AI라는 것은 어도비사에서 만든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비트맵과 벡터 모두 저장할 수 있고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CDR이라는 것은 시험대 거의 안 나겠지만 그래도 코렐 드로우라에서 작성하는 그래픽 처리다. 시험대 안 납니다. WMF라는 것은 윈도우즈 표준 벡터 그래픽 파일이다. 이게 벡터에 사용하는 방식이죠. 비트맵과 벡터로 이미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시험대 안 하는 건 없고요. ESP도 없습니다. ESP는 요거 말해주세요. 포스트 스크립트 이미지 파일이다. 요 정도 말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외울 거는 PNG 정도밖에 없어요. 조금 알아두자면 AI 정도. AI 정도는 기본 상식이죠. 그쵸? AI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에 저장했을 때 확장자는 AI로 나타난다는 거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디오 파일이라는 것은 영상이 아닌 소리죠, 소리. 소리 파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맨 밑에 RA, RM 하나가 더 있는데, 요것도 역시 시험에 나랑교는 거의 없고요. 여러분들이 웨이브 별표, 미디 별표, MP3 별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웨이브, 미디, MP3 우리 시험대 거의 매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웨이브라는 것은, 웨이브 추나가죠? 이게 자연스럽게 웨이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해서 나타낸 것으로 소리 파장을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그대로 저장하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커요. 직접 재생할 수 있다. 용량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도 줄이는 거 없이 계속 그대로 저장해요. 그대로. 사인파입니다. 파형으로. 그래서 사람의 음성 표현이 가능하지만 미디에 비해서 용량이 크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용량 큰 게 좋은 건 아니죠. 그냥 파일의 크기는 샘플링의 주기, 즉 헤르츠죠. 헤르츠 곱하기 샘플링의 크기, 바이트 곱하기 시간 곱하기 재생 방식인데 모노로 재생할 때는 곱하기 1이고요. 스테레오로 재생할 때는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시험들이 그래서 스테레오가 많이 나오죠. 파일 크기 계산하는 방법도 꼭 좀 알아주세요. 헤르츠 곱하기 바이트 곱하기 타임 곱하기 스테레오는 스테레오 곱하기 2, 모노면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미디라는 것은 전자악기에 주로 사용하는 거야. 전자악기. 일종의 통신 규약인데 용량이 매우 작아 자연음이나 사람의 목소리는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시퀀싱. 시퀀싱이라는 건 순차적이죠. 순차적 작업을 통해 작성되는데 16개 이상의 악기를 동시에 연주할 수 있다. 16개 악기의 그 소리를 동시에 낼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웨이브입의 용량이 상당히 작다는 장점은 있지만 사람의 음성을 표현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MP3라는 것은 여러분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는 MP3죠. MP3. MPEG에 이용하는 음질 파일인데 고음질의 오디오 압축의 표준 형식이에요. 굉장히 고음질이죠. MP3 파일 들으면. MPEG에서 규정한 MPEG-1이 압축 기술을 이용하여서 기존 데이터의 음질 저하 없이 12분의 1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어서 기존의 음과 거의 손실이 없는데도 용량이 12분의 1로 줄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MP3를 쓰겠죠. 음반 CD에 가장 가까운 음질을 유지하고 전용 플레이어가 있어야 한다. MP3 전용 플레이어가 없으면 노래를 들을 수가 없겠죠. 인터넷의 P2P 음악 서비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파일 형식이 바로 MP3 파일이다라는 거고요. RARM이라는 것은 인터넷 통해 실시간으로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방식을 지원하는 게 RARM입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나 이런 데 가면 노래 제목 쳐보세요. 노래 제목 쳐보면 그 노래가 검색이 되는데 거기서 바로 플레이가 될 수 있죠. 그게 바로 스트리밍 기법을 지원하는 플레이다. 그래서 RAR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데이터 형식에는 AVI, MPEG, MPG, ASF, DVI가 있는데 자 이거 다 아셔야 역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역시요. 자, 화면에 보이는 AVI라는 것은 윈도우즈의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표준적으로 동영상을 볼 때 여기 있는 AVI 형식으로 보게 됩니다. 용량은 상당히 커요. 자, 비디오 정보나 오디오 정보 등의 이미지를 빠른 속도로 압축하거나 해제하고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 없이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자동으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MPEG과 MPG 같은 뜻인데 영상, 음성 등 다른 음향까지 압축하는 기술의 표준화 구격. 그래서 AVI나 MOV에 비해서 압축률이 상당히 우수하고 화질이 좋아 비디오 CD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게 MPEG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복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서 압축 효율을 높였고 압축도 굉장히 좋아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차이에 중점을 둔 프레임 간의 압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프레임과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 장면과 이 장면 사이에 겹쳐놨을 때 차이점만 변화를 주고 차이가 없는 것은 그대로 압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레임과 프레임 간의 압축입니다. ASF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 오디오, 비디오 등을 지원하는 MS사에서 통합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지정한 게 ASF입니다. 스트리밍 기술이 가능하고 인터넷 실시간 방송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스트리밍 기법이 가능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음질이 뛰어난 인터넷 방송국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DVI라는 것은 대화형 디지털 오디오라는 뜻으로서 인텔사하고 MS사에 의해서 공동으로 개발된 동화상 기술로서 CD롬에 저장되는 화상 정보의 표준 규격을 정의하기 위한 게 바로 DVI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트 X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건 뭐냐면 동영상 압축 고화질 표준 형식으로 비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비표준 동영상 파일이기 때문에 확장자는 AVI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MP4와 MP3를 제조합한 것으로서 이 형식의 동영상을 보려면 소프트웨어와 뭐가 필요하다? 코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 형식을 보려면 코덱이 없으면 소리는 들리는데 영상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영상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필요하다? 해당 소프트웨어와 코덱이 반드시 필요하다. MOV라는 것은 애플사에서 만든 동영상 파일 포맷으로 AVI보다는 압축률이 높고 데이터 손실이 적습니다. 윈도우즈 환경에서 파일을 재생하기 위해서 퀵타임 for 윈도우즈를 설치해야지만 MOV 파일 볼 수가 있습니다. 퀵타임 오브 윈도우즈라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무료 프리웨어로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퀵타임이라는 것은 애플사에서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인 JPEG 압축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윈도우즈에서 재생하려면 퀵타임 for 윈도우즈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역시 설치해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RM 또는 RAM이라는 것은 스트리밍 기술이 지원이 가능한 실시간으로 라디오나 TV, 동영상 등을 감상하기 위해 쓰는 게 바로 RAM, RM입니다. 위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바로 요 부분 있죠. RARM, 이거 바로 실시간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가능하다. 리얼 플레이라는 걸 설치해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RM이나 RAM은 VFW라는 것은 움직이는 영상을 캡처하는 기능으로서 영상의 압축이나 해제를 소프트웨어만으로 가능하게 한 방식이고 영상을 캡처하는 그래픽 기능과 파일 재생, 편집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릴 거는 맨 위에 있는 요거랑 이 정도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RAM, RM 정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MPEG이라는 것은 동영상 압축 표준 규격의 MPEG인데 이 규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쭉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MPEG-10이라는 것은 CD롬과 같은 디지털 저장 매체에 VHS 데이터 테이프 수준의 동영상과 음향을 최대 1.5Mbps의 압축으로 저장할 수가 있는 게 MPEG-10이고요. 이 규격으로 상품화된 것이 비디오 CD와 CDI 등이 있습니다. MPEG-2는 고속 전송 속도 처리가 필요한 영상 및 음향을 압축하기 위해서 MPEG-1을 개선을 한 겁니다. 개선을 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MPEG-10이 MPEG-10이 아니라 이거 좀 지워두겠습니다. MPEG-1입니다. MPEG-1. MPEG-1입니다. 이게 잘못 나왔네요. MPEG-10이 아니라 MPEG-1입니다. 여기는 MPEG-1을 개선한 게 MPEG-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엠팩2는 고속 전송 속도 처리에 필요한 영상 및 음향을 압축하기 위해서 엠팩1을 뭐한 거다? 개선한 거다. 현재 DVD 등의 컴퓨터 멀티미디어 서비스, 직접 유선 방송, 고화질 TV 등의 방송 서비스, 영화나 광고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게 무슨 방식이다? 엠팩2 방식이에요. 자, 엠팩3는 거의 쓰지 않고 있어서 제가 뺐고요. 엠팩3 빠지고 엠팩4입니다. 초당 64kbps, 그리고 19.2kbps의 저속 전송으로 동화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유선망과 이동통신망 등 무선망으로 멀티미디어 통신, 화상회의 시스템, 컴퓨터 방송, 영화, 교육, 오락, 원격 감시 등의 분야에 널리 쓰고 있는 게 엠팩4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엠팩7이라는 것은 멀티미디어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쉽게 탐색하여 추출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멀티미디어 정보 표현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제 표준 또는 그 표준화 그룹, 이걸 말한다. 엠팩7이라고 합니다. 엠팩21은 엠팩 기술들을 통합하여서 디지털 컨텐츠의 제작이나 유통이나 보안 등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21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있다.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히 나오는 거는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기법이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영상을 처리할 때, 그림이나 영상을 처리할 때, 그래픽 처리 여러 가지 뭐 있죠. 예를 들어서 화면이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명암밖에 없는 그림인데, 여기 갑자기 색깔이 들어가면서 현실감이 드러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래픽 처리 기법이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디더링 기법이라는 게 무엇이다? 또는 안티-엘리싱이라는 게 무엇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용어니까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별표하는 칙과 이것도요. 첫 번째 나오는 디더링이라는 것은 제한된 색상으로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는 기법으로 존재하지 않는 색상은 컬러 패턴으로 대처하여서 가장 유사한 색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해 가시죠? 제한된 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흰색이 있고 그리고 빨강색이 있습니다. 분홍색은 없죠? 그럼 두 개 섞으면 뭐가 돼요? 분홍색이 되죠? 이거 만드는 거예요. 분홍색. 이게 바로 무슨 기법이다? 디더링 기법입니다. 정확한 색이 없으면 비슷한 색으로 채워줍니다. 안티얼렉싱이라는 것은 이미지 외곽의 거친 부분 있죠? 즉 계단 현상. 아까 나왔던 무슨 현상? 계단 현상. 계단 현상을 의미하겠습니다. 메조텐트라는 것은 이미지를 무수히많은 점으로 선과 점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거다. 이미지를 색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선하고 점 있죠? 선하고 점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게 메조틴트다. 인터레이싱 기법이라는 것은, 인터레이싱도 중요한데요. 그림 파일을 표시할 때 이미지의 대략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대략적으로 딱 보여주고, 이걸 점점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감 있게 점차 자세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기법이 바로 안티-엘리어시 현상이다. 리터칭이라는 것은 기존의 이미지를 변형 또는 수정하여서 다른 형태로 만드는 게 리터칭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제 모습이 갑자기 장동건 모습으로 바뀌어요. 비슷하기 때문에 서서히 바뀔 수 있겠죠. 그렇죠? 서서히 이렇게 바뀌는 거, 이게 바로 리터칭입니다. 그 다음에 필터링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서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는 거다. 이거는 필터 기능이 원다. 그래서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라 필터링 한다는 거죠. 필터링을. 자, 렌더링이라는 것은 물체의 모양에 명암과 색상도로 화상의 입체감과 사실감을 더해주는 게 렌더링 기법이에요. 그래서 사실감을 더해 나타내는 방법으로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만화는 그냥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요즘 만화가 굉장히 실감나게 현실감 있게 드러나고 있죠. 이게 바로 무슨 기법? 렌더링 기법. 모델링이라는 것은 3차원 그래픽에서 물체의 형상을 컴퓨터 내부에서 나타내는 방법을 의미하는 게 바로 모델링 기법. 모핑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상을 다른 영상으로 모핑한다. 변환하는 겁니다. 영화나 광고, 컴퓨터 그래픽 등의 특수 효과에 많이 사용되며 서로 다른 두 개의 이미지를 3차원 모델의 변화 과정으로 서서히 나타내는 방법이 모핑이고요. 자, 솔라리제이션이라는 것은 필름의 빛을 노출시켜서 발생하는 반전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규제를 쓸 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 2006년이었던 것 같은데 2006년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요 솔라리제이션을 제가 이미지 표현하기 위해서 연예인 현영 있죠. 연예인 현영 사진을 놓고 솔라리제이션 효과를 적용하니까 현영이 밝은 부분은 어둡게, 어두운 부분은 밝게 이미지 반전시켰습니다. 그 이미지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바로 솔라리제이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멀티미디어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 한번 여러분들이 잘 글씨가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여러분들 듣고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 그림인데요. 굉장히 참 의미심장하고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좀 반말로 나가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어느 날 아침이었어.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출근길에 올랐지. 버스는 사람들을 가득 싣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 어느덧 버스는 횡단보도에 이르렀는데 버스기사는 그때서야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이미 때는 늦었지. 그때 마침 조그마한 유치원 아이가 손을 들고 길을 건너는 것이 운전기사의 눈에 띄었어. 운전기사는 핸들을 잡고 절망적인 기분으로 고민을 했어. 저 작은 아이를 피해 핸들을 꺾는다면 이 버스 안에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다. 그러나 저 아이의 희생으로 이 사람들이 살릴 수 있다면 버스 운전기사는 곧바로 아이를 향해 차를 몰았고 그 버스에 부딪힌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운전기사를 향해 욕지거리를 하며 굉장히 많이 몰아세웠지. 승객들 역시 피도 눈물도 없는 작자라며 욕을 하며 버스에 내렸어. 버스 운전기사는 조용히 버스에서 내려 죽은 아이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 아이를 향해 미안하다 아들아 라고 마지막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유치원 아이가 버스 운전기사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쵸? 자기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린 이 버스 운전기사를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제가 인터넷 하다가 좋은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버님의 사랑,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서 이제 1과목 모두 마치고요. 1과목 컴퓨터 일반을 마치고 이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와 함께 그리고 2과목 스페이스 일반을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은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